Thick through thick and th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시카가 중국 걸그룹으로 재데뷔를 합니다. 승풍파랑 적저저 시즌3에 출연 중인 그녀가 2위를 차지하면서 재데뷔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요. 승풍파랑 적저저는 30대 여성 연예인들이 재데뷔를 위해서 경합을 벌이는 걸그룹 서바이벌입니다. 오는 5일 예정인 결승전이 아직 방송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방청을 했던 현지 네티즌들이 결과를 유출하면서 현지 언론 보도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일이 이 걸그룹의 새 시작일인 셈인데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인 걸까요? 이날은 걸그룹 소녀시대가 데뷔 15주년을 맞이해서 완전체로 신곡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물론 2014년 탈퇴를 한 제시카는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제시카는 솔로 활동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서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남자친구인 타일러 권과 함께 만든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 사업에 집중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 지점들이 대다수 문을 닫았고 대만 시장에서만 약간의 성과를 냈을 뿐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블랑앤에클레어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650만 달러에 이르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벼랑 끝 상황에서 중국 걸그룹으로 재데뷔의 성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가 상당해서 향후 제시카의 활동 역시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사업과 활동 병행을 원했던 그녀가 원하던 그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중국어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녀가 어떻게 현지 팬들의 엄청난 성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녀시대 전 멤버라는 타이틀이 엄청난 후광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소녀시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던 걸그룹입니다. 제시카가 2014년에 탈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팬들이 그녀를 지지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제시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달 30일 방송에서 팬들에게 쓴 편지를 읽으면서 오열을 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Through thick and thin, highs and lows, good times and bad times. I'm forever grateful for the support and love I feel every day from all over the world. 제시카의 눈물은 현지 팬들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그녀를 향해 엄청난 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제시카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현지에서는 그녀가 소녀시대 멤버로부터 퇴출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멤버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일방적인 퇴출을 당했다라는 식인데요. 한경, 루안, 타오 등 한국 활동을 통해 인기를 얻었던 대다수의 중국인 멤버들이 현지 활동에 나서면 의례적으로 나오는 이른바 한국 소속사와 한국인의 괴롭힘이라는 이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겁니다. 타오의 경우에는 악의적인 동영상이다, 멤버들끼리 장난을 치는 모습이다 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현지 팬들은 이 같은 모습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제시카 역시 이와 같은 정서와 동정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소녀시대 멤버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중국인 멤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언니들이 따뜻하게 안아준다, 고마워요, 동생들이 늘 장난을 친다 등의 글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한국 활동 과정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눈물과 멤버들과의 우애를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제시카는 특히 두 차례나 자전적 소설을 발간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발간한 브라이트에는 소설의 주인공인 레이첼 킴이 절정의 9인조 인기 걸그룹 걸스 포레버 멤버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탈퇴당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는 소녀시대에서 탈퇴를 당한 제시카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제시카는 2014년 멤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소녀시대 활동 병행을 고집하다가 결국 탈퇴까지 이르렀는데요. 당시 소녀시대라는 이름을 멤버들과 회사에 동의 없이 자신의 사업에 수차례 활용을 하면서 민폐를 끼친 바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당시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그려집니다. 그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첼,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난 패션 사업도 계속하고 그룹도 탈퇴하지 않을 거란 결정을 내렸어. 너희가 우려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그런데 나는 두 가지 모두를 너무 사랑해서 어느 쪽도 놓고 싶지가 않아. 미스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난밤에 걸스포레버 나머지 8명의 멤버가 찾아왔다. 그 친구들 말로는 네가 패션 사업에 눈이 멀었다면서 너하고는 LA에 콘서트를 하러 같이 못 가겠대. 미나, 우리 모두 LA 콘서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다 제 시간에 왔어. 근데 넌 네가 하고 싶을 때만 춤을 추네? 레이첼, 너 영어 한다고 7번이나 지각했던 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우린 다 결석하거나 지각한 적이 있잖아. 이와 같은 대화들이 고스란히 소설 안에 담겼습니다. 실제로 제시카가 탈퇴 당시 소녀시대는 LA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시카의 일방적인 기억에 의존한 회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특정 멤버가 레이첼 킴이라는 멤버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또한 탈퇴 이후 멤버들로부터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고 짚기도 했는데요. 이는 제시카가 탈퇴 이후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적으로 밝혔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소녀시대 멤버들은 제시카에 관해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으면서 그녀를 지켜줬던 반면 제시카는 끝까지 소녀시대 멤버들을 저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끝까지 제시카를 응원했던 국내 팬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소설은 불과 3개월 전에 발간됐는데요. 9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끝까지 소녀시대 멤버들을 놓지 못하는 제시카의 의지가 담겼다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과 중국이라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컴백과 시작을 알리는 소녀시대와 제시카. 운명의 장난처럼 같은 날 무대에 서는 이들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